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의의 거짓말도 죄가 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일부 죄 구원 10개 주제 중에서 5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죄일까요? 살면서 악의 없이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도 가끔 있잖아요. 칭찬해 주거나 기분 좋은 말을 해줄 때도 있고요.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남을 속이는 의도가 아닌 선의의 거짓말도 잘못이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의 질문은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 중 하나예요. 우리 친구가 궁금해하는 문제는 선의의 거짓말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을 범하는 행위인가의 여부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먼저 이 계명의 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해요. 이 9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점. 둘째, 거짓 증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법정에 나온 증인이 피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말해요. 옛날 이스라엘 사회의 법정에서는 증인의 증언만을 가지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증인의 말이 아주 중요했죠.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고를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만약 피고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나쁜 의도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피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죠. 이 계명은 바로 이런 거짓 증거에 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9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9번째 계명의 정확한 뜻이에요. 따라서 9번째 계명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적당한 기준이나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9번째 계명은 어떤 경우나 예외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의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이에요. 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2가지 가치가 대립하는데 하나의 가치는 인간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가치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가치예요. 일반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일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떤 가치가 더 무겁고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일 중에는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겠죠.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몰래 정탐꾼을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숨게 되고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색하던 중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라합은 집안에 정탐꾼을 숨겨 놓았지만 정탐꾼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밖으로 나갔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 여호수아서 2장 4절 5절 여리고성 사람들을 돌려보냈죠. 그리고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냈어요. 하나님은 라합을 믿음으로 행동한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성경 밖의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 가두어 죽이는 참혹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네덜란드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죠. 독일군 나치 친위대원들은 네덜란드 집집마다 수색해서 유대인들을 색출해냈어요. 그런데 당시 많은 네덜란드인이 다락방 속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고 수색하러 온 독일군에게 유대인이 없다고 말하여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답니다. 두 번째는 예의의 거짓말이에요. 예의의 거짓말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편지를 쓸 때 상대방에 대한 불쾌한 마음의 표현을 자제하고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호칭을 써주는 어법을 뜻해요. 이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 또는 예절을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A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A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가 편지를 시작할 때 행실이 못된 A에게 라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비록 마음으로는 A를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A를 칭찬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 가령 어떤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음식이 우리 친구의 입에 맞지 않아요. 밥은 질고 국은 짜고 말이에요. 식사가 끝난 뒤에 친구 어머니께서 밥 맛있게 먹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밥은 질었고요. 국은 짜서 먹기가 힘들었어요. 라고 우리 친구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비록 맛이 없었어도 네, 잘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예의겠죠? 이런 경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작은 이웃사랑의 표현이랍니다. 세 번째는 유머의 거짓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모임에서 분위기를 더 부드럽고 재미있게 하려고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 역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어법은 사실과 정반대로 말함으로써 강조 효과를 주거나 위트가 넘치는 표현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좀 달랬더니 아주 조금밖에 주지 않았어요. 이때 정말 많이 주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거죠. 유머의 거짓말 혹은 반어법은 우리의 생활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요. 유머의 거짓말을 적절하게 잘 구사하면 우리의 생활이 재미있고 유쾌해지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를 구사할 때는 적절한 선에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유머의 거짓말을 너무 남발하면 반대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언제나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 가볍게 유머의 거짓말을 사용해야겠죠. 분명한 건 유머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머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유머의 거짓말을 듣고 실제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외에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해요. 어떤 환자가 몸에 병이 심각한 상태여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치료가 어렵긴 하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병이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의사가 환자에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치료를 잘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 이유는 환자에게 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의지가 약해져서 치료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해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10시간이나 걸리는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이런 경우에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환자에게 당신은 10시간이나 되는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환자가 겁을 집어먹고 의지가 약해지거든요. 의지가 약해지면 병으로부터 낫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의지가 강하고 마음을 긍정적이고 유쾌하게 가지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의사는 수술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한 몇 시간 정도면 수술이 잘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의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한 배려죠. 그런데 반대로 병의 치료 방법도 없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가 분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옛날에는 환자가 상처받을까봐 정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특별히 환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던 옛날에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병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에 지금은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환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잘 치료해도 병이 낫지 않을 것이 확실한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른 선택으로 지금은 간주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느 한쪽이 항상 옳다고 볼 수 없어요. 환자에게 위중한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럴 경우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겠죠. 또 아무리 위중해도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환자에게 그 병의 위중한 상태를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지 않고 환자에게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통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말이 조금 변할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환자의 마음과 상태, 환경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대체로 선의의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은 꼭 필요할 때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